자,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 프리퍼런시스에서 뭐 하나 띄워놨는데 이거 뭐냐면요,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 옆슬래시 이렇게 해놨을 때 보여드리죠. 그냥 이 쌍따옴표를 문자로 그냥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옆슬래시를 두 개 붙였어요, 앞뒤로.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알아서 옆슬래시가 두 개 더 붙었죠. 이거 그냥 이클립스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슬래시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나는 아예 이렇게 안 되게 그냥 내가 복사한 대로만 붙여넣기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 또 이런 상태겠죠? 자, 여기다가 타이핑이라고 쳐보세요. 타이핑. 그러면 여러가지 타이핑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바 에디터 안에 있는 타이핑,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바 에디터 안에 있는 타이핑, 이거 여기서 맨 아래에 있는 이 instring literals 하는 얘 escape text when pasting, 이거 얘를 해제하면 돼요. 얘를 해제한 다음에 apply and close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를 복사해 볼게요. 복사했다가 이 자리에 붙여넣기 하면 얘는 이제 그냥 붙여넣기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쌍따옴표를 문자로 그냥 출력할 때 이런 거 쓰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 이런 거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근데 둘 다 아셔야 되는 게 이거 홀따옴표만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때가 와요. 이 안에 막 추가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홀따옴표 하나만으로는 아씨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를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저런 식으로 역슬래시 쌍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다 놓고서 이따가 커밋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서블릿 만들어서 이 요청 들어올 수 있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요청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올바르게 그거에 맞는 음식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블릿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얘가 주문이고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이거 자체는 주문이고, 이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식당에서 올바른 음식을 내어줘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블릿이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 얘가 이 자바가 컴파일을 할 때요, 이 홈메인 서블릿 2라고 하는 이 자바 클래스 파일을 서블릿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어노테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자, 이 상태에서는 얘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거는, 보세요. 가능하긴 해요. 실행은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주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들어왔죠. 이렇게만 돼요. 그러니까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얘는 서블릿이네 하고서 아까 같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청을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주문은 이거네 하고 올바른 메뉴를 만들어서 내보내줄 수 있는, 이 클래스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DAO 이런 역할들이 있었죠. 걔네들도 어노테이션이 다 달릴 거예요. 달아놔야 명확하게 자바가 판단을 해요. 얘는 얘구나, 컨트롤러구나, 얘는 서비스구나.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막 그걸 엄청나게 연계시켜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걸 세팅합니다, 얘네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어노테이션 인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커밋 한번 하고 가죠. 이제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었고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 파일 폴더가 하나 새로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깃에 연결해서 또 커밋을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레포지토리 만들어서 그 레포지토리랑 우리 로컬 이 프로젝트 폴더랑 연결해야겠죠?
그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워크스페이스 폴더 하나 열어주고, 그래서 이 안까지 들어온 다음에 설정하는 거였죠. 이 바깥에서 git init 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워크스페이스 자체를 git에다가 올리겠다 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얘만 수정했는데 이 프로젝트도 같이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꼭 이 내가 해당하는 프로젝트 폴더 안까지 들어와서 우클릭 git bash here. 자, git 오랜만이죠. 얘 기다리는 동안 이거부터 좀 합시다. 여러분들 git에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뉴 레파지토리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죠. (2023) JSP AM. 여러분들은 그냥 JSP AM 해도 돼요. 저는 이미 그런 레파지토리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주고,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이 create 레파지토리. 그러면 레파지토리 현재 주소가 나왔죠? 이거 미리 좀 복사를 해 놓을게요. 어차피 써야 되니까. 복사해 놓고 git bash here 켜졌으니까, 오랜만에 git bash here를 딱 켰어요.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돼요? git config global 유저네임, 이거 확인 꼭 해야겠죠? 본인 걸로 되어 있는지, 이메일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git bash here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이 강의장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이걸 바꿔놨을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또 git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게 될 거니까 수업 전에 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저는 되어 있으니. 자, 일단 지금 현재 해당하는 이 프로젝트 폴더를 .git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git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게 git init. git을 사용할 수 있도록 git에서 필요한 것들을 초기화 해놓는 거죠. git init 만들어주면 이제 마스터라고 하나가 붙을 거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기억나면 좋은 거고, 기억 안 나면 찾아보면서 하시면 돼요. git remote add origin. 지금 내 로컬과 현재 레파지토리를 연결해야겠죠? 잠깐만. 일단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있죠. git 아니다, git이 아니라 vim .git ignore. 이 git ignore는 사실 세팅을 안 한다고 해서 커밋을 못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를 안 해놓으면요, 매번 커밋할 때마다 불필요한 파일들이 계속 같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서블릿을 만들면요, 얘도 수정이 돼요. 이 web.xml 서블릿 매핑이라고 하는 애가 추가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딱히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서블릿을 자꾸 만들고 이러면은 애초에 이 web.xml 여기 부분에 이 서블릿 매핑이라고 해서 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돼요, 알아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얘는 어차피 같이 올라가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안 올려주려고, 매번 커밋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얘 하나 들어가고요. 들어왔을 때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 일단 A나 I 눌러서 끼워넣기 모드로 한번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점 프로젝트 점 세팅스, 그 다음에 빈 빌드까지. 처음에 딱 vim 치고 들어왔을 때
A나 I 한번 눌러주시면 끼워넣기 모드로 들어올 건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5개 입력해주고,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났으면은 ESC 누르고 콜론, 쉬프트 콜론, WQ 느낌표 해주고 엔터 치면 저장하고 나가기 한 거예요. 그러면 .git 이그노어까지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테이터스 한번 볼까요? src 폴더랑 .git 이그노어까지 준비가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커밋을 할 수 있겠죠? git add 점 한번 해주고,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는 이 git 이그노어 처음에 올라갈 때 나오는 건데 무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it commit, 여기에는 서블릿 생성 파라미터 테스트 이 정도, 그리고 git push origin master, 이제 실제로 커밋을 해야겠죠. 자, 아무 말 없이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난 403이 떴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커밋이 완료가 됐으면 깃허브에 가서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또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난 403이 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 하나 써드릴게요 그냥. 아, 근데 이거 수업 페이지 위에 제가 해놓지 않았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이거 수업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 따라서 하시면 돼요. 403 에러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깃 세팅 완료가 됐고요. 배시 잠깐 꺼놓고, 자 HTTP가 지원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리죠? 잠시만요. 자,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MVC 패턴 구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까지는요 반쪽짜리 MVC였어요. 왜 반쪽짜리냐면,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한 3분의 1짜리 MVC였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MVC 얘가 컨트롤러였잖아요. 얘가 뷰고요, 얘는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델과 뷰 이게 없었어요. 컨트롤러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제가 MVC 구조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DB 이런 식으로 쭉 있었잖아요. 얘는 이 컨트롤러 이 부분에 그냥 해당되는 거예요. 다 실질적으로 모델과 뷰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MVC의 구조였어요. 반의 반쪽짜리였죠. 근데 이제 JSP가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로 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MVC를 갖춰 나갈 겁니다. 컨트롤러는 당연히 하던 방식대로 할 거고요. 뷰라고 하는 이 친구가 JSP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뷰단 JSP랑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자바 클래스가 서로 데이터를 넘겨받고 주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객체예요. 이 모델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냈을 때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서비스, DAO 거쳐서 DB로 갔어요. 지금 이 두 개가 없었던 상황이죠. 밑에. 그리고 DB가 DAO한테, DAO가 서비스한테,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그리고 컨트롤러가 고객한테 다시 화면을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죠. 콘솔로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보내요. 1 리퀘스트, 여기 보면 리퀘스트가 써있잖아요. 이거 리퀘스트가 요청이라고 했죠. 요청을 보냅니다. 보내면 컨트롤러가 지금 이게 순서가 써있는 거예요. 21, 22, 23 이렇게. 자, 리퀘스트가 들어와요. 컨트롤러한테. 그럼 서블릿이라고 써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서블릿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서블릿. 요청을 첫 번째로 받아낸다. 그래서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난 이런 응답을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직접 응답까지 서블릿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서블릿이 요청을 받으면 이제 서비스 DAO 과정이 지금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2-1이 모델로 왔죠. 그리고 여기 얘가 DB로 갔다 와요. 오겠죠? 그리고 나서 2-3 다시 컨트롤러한테 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서비스랑 DAO 이것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컨트롤러한테 들어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지금 컨트롤러가 누구한테 줘요? 뷰한테 주고 있죠.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이때 줄 때 지금 일단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했다고 했을 때에도 이 데이터를 요청에 담아서 얘한테 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요청에 담아서 줄 거다 라고 할 거고요. 어쨌든 컨트롤러가 뷰한테 줘요. 얘가 지금 사용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뷰한테 줍니다. 그럼 뷰가 그걸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서 사용자한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상태, 얘는 이 서블릿이 요청을 받았죠. 받고 응답도 지가 해요. 욕심쟁이에요. 역할 분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뷰한테. 자, 뷰는 요청을 받나요? 못 받죠. 요청은 컨트롤러 서블릿이 받죠. 그럼 우리가 주소창에 입력한 파라미터들을 리퀘스트에 담아서 넘어올 텐데 뷰 자체가 리퀘스트를 바로 못 받잖아요. 그쵸? 컨트롤러만 받아요. 그럼 컨트롤러 서블릿이 그걸 받아서 꺼내서 뷰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그냥 직접적으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애가 아니니까 얘가 받아서 받은 걸 뭐 꺼내거나 뭐 다시 변형시켜서 얘한테 다시 줄 거예요. 결론은 서블릿이 JSP한테 일을 넘길 건데 넘기는 과정에서 이 요청에 담겨 있던 필요한 정보들을 재조립해서 재가공해서 줄 거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 이 뒷과정은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신경 안 쓸 거고요. 일단 여기부터 해볼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얘네 둘은 그냥 두고 이거 그냥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홈 프린트 단 서블릿으로 지어줄게요. 홈 프린트 단 서블릿. 해서 만들어주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써놨던 거 있죠? 이거 저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울 겁니다. 아 참, 그리고 홈메인 서블릿 2에 있는 얘를 2로 좀 바꿀게요. 이거 요청 겹치면 안 되니까 얘를 2로 바꿔놓고 얘를 이대로 쓸게요. 복사해서 만들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겹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홈 프린트 단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 얘를 메인으로 이제 다룰 거니까 그 전에 쓰던 얘를 2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가 서블릿이 요청 받아온 걸 가지고서 뭐 재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거나 어쨌든 JSP한테 넘겨줘야 된다고 그랬죠. 넘겨주면서 1도 넘길 거예요. 얘는 화면한테 뭐 보여주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응답 지가 안 해요. 자, 그러면 JSP한테 일을 넘겨야겠죠. 자, 어떻게 넘기냐? 리퀘스트 아니지. 리퀘스트 점 get 리퀘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게 애가 있어요.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JSP 홈에 print dan.jsp 라고 할 겁니다. JSP한테 일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사실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이 방식으로 웹을 구현하진 않아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서블릿의 기초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제로 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웹 페이지의 그 서블릿들을.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굴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일 떠넘기는데 뭘 포함시켜서 떠넘겨야 돼요. 뭘 포함시켜야 돼요? 요청을 보내줘야 돼요. 왜냐? JSP는 이런 정보 모르니까. 자바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너한테 줄게. 점 포워드 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안에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자동 세팅이 되는데 이거 둘 다 그냥 넘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줄을 써주게 되면 이 서블릿은 이제 역할이 어떻게 된 거냐? 사용자가 주소창에다가 이 주소를 입력을 해요. 그 주소를 이 주소를 봤을 때 여기 내 거네? 하면 얘가 나랑 똑같네? 일로 와 너. 끌어들여요.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 이런 애들을 받겠죠. 이 받은 정보들을 JSP한테 포워드 넘겨주는데 일도 넘겨버리고 있어요. 얘는 이 역할이 끝이에요. 너 내 거. 그리고 JSP한테 야 이거 내 거니까 네가 일해 하고 넘긴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아티클 매니저 그동안 해왔던 거 생각해보면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 앱단에서 분기를 타고 아티클이면 아티클, 멤버면 멤버, 컨트롤러로 갔죠. 가서 그 안에서 메서드 네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판단했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거나 뭐 조작하거나 하는 거는 다 DA한테 넘겼고 서비스 통해서. 그거 말고 콘솔에 출력하는 것들은 컨트롤러에 있었죠. 그 출력 부분을 지가 안 하고 이제 JSP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얘는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넘기는 거. DB 쪽은 서비스한테 넘기고, 그래야 서비스가 DB한테 갈 거니까.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JSP한테 넘기고. 얘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너 내 거 하고 가져오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JSP한테 역할을 넘겨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자, 근데 우리한테 이런 JSP가 있어요? 없죠? 없으면 뭐 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 밑에 있는 src예요. 여기 위에 있는 src 아닙니다. src 두 개라고 했었죠. 위에 거는 자바 클래스 파일들 들어가는 거고, 밑에 src가 이제 실제 JSP 파일들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 열어보시면 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메인 열어보시면 웹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웹앱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N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 거예요. 폴더. 소스 폴더 아니고 그냥 폴더 만들어서 이름은 홈으로 해줄 거예요. 아니다, JSP 이거부터 먼저 JSP 폴더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이 JSP 폴더 안에 폴더 다시 폴더 하나 만들 거고, 얘 이름은 홈. 얘 구조 왜 이렇게 쌓았겠어요? 여기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거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경로잖아요. JSP 안에 홈 안에 프린트 단점 JSP. 그럼 이 홈 안에다가 뭐 만들어야 돼요? JSP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홈 안에다가 홈 클릭하고 컨트롤 N 해서 JSP 치면 JSP 파일 나와요. 얘 넥스트 하신 다음에 이 JSP 파일의 이름이 프린트 단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네. JSP 파일까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이만큼까지가 우리 어디서 봤던 거예요? 네, 코드펜 HTML 부분에서. 그죠? 느낌표 탭하면 나오던 애들이었잖아요. 이거 위에만 새로 추가됐어요. 자, 되게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HTML과 JSP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안에서 이 HTML 파일, JSP 파일 이 안에서 자바를 쓸 수 있냐 없냐예요. JSP 안에서는요, 자바를 쓸 수 있어요. 자바 문법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반복문 같은 걸 돌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HTML에선 그게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어딜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위에 써 있어요. 랭귀지 자바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컨텐츠 타입, 이 문서의 타입은 텍스트는 HTML로 볼 거야. 그리고 캐릭터 셋은 인코딩이죠. UTF-8.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 UTF-8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거고. 그쵸? 이 안에서 자바를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했던 기능과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단변수, 리밋 변수, 컬러 변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여기 안에서 처리하고 있던 거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던 거를 JSP 안에서 할 거예요. 자, 이걸 왜 JSP에서 하냐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죠. 자, 이 코드를 봤을 때요, 여긴 자바잖아요. 그래서 이런 if, 뭐 변수 받아오고 반복문 돌리고 문법적으로 쓰는 거 문제 전혀 없죠. 편하죠. 그쵸? 근데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화면을 그리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다 들어있네? 이걸로 하자. 아, 단 바뀌었지? 여기 2로 서버가 안 켜져 있군요. 자, 여기에 단 14 % 리밋 한 12 % 컬러 레드. 자,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컨트롤 U를 눌러보면, 이게 컨트롤 U가 뭐냐면요, 우클릭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아, 페이지 소스 보기. 이 검사는 우리가 보던 개발자 도구예요. 이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페이지 소스만 볼 수 있어요. 컨트롤 U 얘를 눌러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복사에다가 코드펜 가서 자, 이거예요. 지금 화면에 우리가 보고 있던 화면이 이건데 HTML 코드로 바꿔놓은 게 이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렇게 찍어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걸 이렇게 보죠. 자, 이 두 개 놓고 볼게요. 아니다, 이거 두 개 놓고 볼 게 아니라 얘를 놓고 봐야죠. 이렇게. 자, 이거랑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면을 띄운 거죠. 이렇게 코드 짜서 띄운 거랑 이렇게 HTML 코드 짜서 띄운 거랑 둘 다 짜서 띄운 거예요.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해요? 얘가 훨씬 편하지 않아요? 얘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관적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편한데 왜 갑자기 이걸 지금까지 여태 열심히 배워놓고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뭐 그래도 한 1, 2주 가까이를 이걸 열심히 배워놓고 기껏 배워놨더니 갑자기 얘를 쓰고 있어요. 이게 훨씬 편한데 얘는 뭘 못해요? 얘는 유동적인 변화를, 동적인 처리가 안 돼요. 여기서 우리 14단 찍고 있죠. 근데 이거 전체를 다 8단으로 바꿀 거예요. 다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이거? 유동적인 처리가 안 되죠. 근데 얘는 파라미터 값만 바꿔주면 알아서 유동적으로 처리하죠. 그쵸? 그러니까 동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그동안 배웠지만 이걸 이 방식을 쓰는 건데, 이 방식, 동적인 처리를 하는 이 방식에서도 화면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얘를 쓸 겁니다. 얘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HTML이죠. 우리가 여기다 이거 한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쓰는데 여기선 자바도 활용이 된다 그랬고, 자바가 활용이 된다는 얘기는 변수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던 이 서블릿에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넘기고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
여기가 꺼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꺼내서 여기서 화면 세팅을 해버리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요, 일단은 요거부터 하나 해보죠. 자, 자, 여기서는 div 탭을 해도 만들어져요. JSP 파일 안에서는. 아니면은 div 컨트롤 E 해도 똑같고, 아니면 이런 것도 돼요. div 컨트롤 스페이스. 얘도 있어요, 있기는. 여기 보면 div 있죠? 이걸로 하면 만들어져요. 똑같은데 여러분들 편한 거 쓰세요. 그냥 저는 탭도 쓰고 컨트롤 E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div 하나 만들어주고, 얘한테 그래서 탭이 뭐 네, 저희 젠코딩 하던 것처럼 그냥 뭐 섹션 탭 하면 그 태그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컨트롤 E는 뭐 안돼. 컨트롤 E는 에밋 우리가 설치한 거, 그거 써도 돼요. 되는 걸로 하세요 그냥. 자,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div 또 열어서 이런 거 해보죠. 8 곱하기 1은 8. 자, JSP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JSP 얘를 그냥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커서 놓은 다음에 얘를 F11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JSP도 실행이 된다 그랬죠. 어때요? 잘 나왔죠? 자, 근데 주소 보세요. 주소. 얘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요청 그 서블릿 매핑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URL이 아니에요. 프린트 단점 JSP까지 찾아 들어왔죠. 이거는 실제 경로를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런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클릭해서 만약에 이 안에 JSP 파일이 있었다, 그거 열은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금은. 그게 방금 그 프린트 단 나온 이 모습일 거고, 얘는 끄고, 뭐가 이렇게 많지? 얘도 이제 끌게요. 얘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자, 근데 사용자는 로컬에 있는 파일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제 거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일 때만 가능한 방식이에요. 특정 경로. 근데 이거 말고 우리는 매핑을 걸어놨잖아요. 지금 여기 서블릿에 이 걸어놓은 이 부분, 이거 요청 체크하는 이 부분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이제 URL 매핑이라고 해요. 매핑 주소다 얘기를 합니다. 이 URL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매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일치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웹 서블릿에 우리 서블릿 매핑 하면서 나왔던 거, 이거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쨌든 이 매핑이 되어야 주소를 타고 들어오는 건데, 얘는 그냥 실제 경로를 타고 들어와서 파일을 직접 여는 거랑 똑같아. 그럼 우리가 매핑이 들어왔을 때 열려야 되는 거니까 이 주소로 들어왔을 때 얘가 열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서 홈에 프린트 단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방금 전 그 JSP가 나온다면 잘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연결이 잘 된 거죠. 이 매핑 주소를 보냈을 때 얘가 JSP한테 네가 이래 하고 얘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바꿔서 보여드리면 바뀌잖아요. 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까랑 주소가 또 달라요. 직접 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JSP를 직접 열어줄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여기 보면은 타이틀에 insert title here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여기에요. 여기 브라우저의 탭 부분에 보면은 타이틀 걸려 있어요. 이거 이 웹 서비스 이 페이지에 큰 제목 같은 느낌? 그래서 얘를 지워서 뭐 이렇게 해놨다. 새로 고침하면 저거 나와요. 그냥 이겁니다. 타이틀은 이런 역할이에요. 얘네 뭐 구구단 출력 이런 걸로 해놓으면 얘는 이제 구구단 출력 페이지다. 서버 로드 될 때까지 살짝 기다리셨다가 언제 할 거야?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일반적인 F5보다 좀 더 강한 세로 고침이 Shift F5고요. 이거를 뭐 컨트롤 F5를 쓴다고도 하는데 저는 Shift F5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 이 동글뱅이 화살표 나와 있는 거, 얘 클릭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고 계셔 보세요. 잠깐만. 이거는 개발자 도구를 열고 해야 돼요. 열고. 개발자 도구를 열고 얘를 클릭하고 기다리면 이 밑에 강력 세로 고침이 있고요.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세로 고침이 있어요. 이게 좀 더 일반 세로 고침보다 좀 더 강력한 세로 고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쌓여있는 정보를 좀 지우면서 하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얘는 개발자 도구가 켜 있을 때 열리는 거고, 얘가 없으면은 꾹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 자주 누르게 되실 거고. 자, 이제 진짜 변수 쓰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이 안에서 자바 쓰는 방식, 얘가 넘겨주고 있는 이 리퀘스트를 실제로 JSP 안에서 꺼내 쓰는 방식, 거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52분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